그냥 끊겨버렸네. 아무튼 그 아픔이라는 건 어떤 원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 그냥 갑자기 생겨나질 않아. 어떤 원인 같은 게 있고, 결국은 견뎌내던가.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는 욕심일지도 모르지만 견뎌내거나 이겨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아픔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왔을 때 더 강하게 맞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인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 아픔을 털어놓음으로써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물론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진 가까운 어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시일 뿐이다. 그리고 그 위로가 결국은 잠시 아픔을 잊는다고 할까? 망각한다고 할까? 마치 술처럼 말이지. 술을 마셨을 때 잠시 그때는 쉽게 아픔이 잊어진 듯 하지만, 술이 깨고 나면 더 큰 아픔을 찾아오듯이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결국 내 아픔을 타인이 치유할 수는 없고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아픔을 결과적으로 털어놓는 건 오히려 시간을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차라리 그 시간에 아픔과 직면하고 완강하게 맞서서 그 아픔을 스스로가 이겨내고 견뎌내서 다음에 그와 비슷한 아픔이 오거나 혹은 더 큰 아픔이 왔을 때 더 강력하게 그 아픔과 맞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아픔을 드러내지 마라. 그저 침묵해라. 하지만 혼자 아픔을 삼킨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가, 그리고 얼마나 고독한가. 가슴속에 뭔가 스품 같은 게 치밀어 오르거든. 아무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바라지도 않고. 뭐야 이거, 꼭 뱀같이 생겼어. 기분 나쁘게 생겼네. 그렇다고 그것을 어떤 타인에게 그 아픔의 원인을 겨냥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결국은 사람과 사람들이 맞붙여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아픔이라는 게 사람 때문에 생기지. 사실은 어떤 시간적, 공간적 어떤 사건 속에서 발단은 되지만, 결국은 그 아픔이 정말 아픔으로 내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속에서 그 강도가 달라진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신감도 있을 수 있고 불신도 있을 수 있고 실망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지. 결국 나도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를 말하지 않아도 피부적으로 느낀 것이고, 거기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 방향, 이런 것에서 더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 내게는 아픔으로 다가온 것이고, 그 아픔 목 역시 내가 견뎌내야 할 몫이고 이겨내야 할 몫이지. 때문에 더더욱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아픔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간다. 묵묵히 저 가슴속 깊은 곳에 이루 말하지 못할 어떤 비수같이 꽂히는 그 아픔을 인내하면서, 그렇다고 젊은 혈기처럼 이를 악물고 깡닥으로 버틴다든가 이런 게 아닌, 물론 그런 마음도 살짝 있지만 그런 아직 같은 강렬한 에너지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초월된 묵묵한 느낌으로 그렇게 아픔을 견디면서 나아간다. 아무도 알아줄 필요 없고 이해해줄 필요 없다. 그저 나는 다음 차순, 다음 단계를 나가기 위한 확실한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여건과 상황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현재의 과정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한 어떤 꿈들이 실현되지는 않는다. 다만 발판일 뿐이고 준비 과정일 뿐이고, 더 큰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보다 낮은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작은 계단들이 어찌 보면 너무 작았고 보잘것없어서 의미 없게 느껴질지라도 지금으로서는 그래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단련을 시키고 거기서 좀 더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그렇게 나를 어찌 보면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때문에 누군가를 탓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간혹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진짜 몇 번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번을 아내에게 잠시라도 기대해볼까, 아픔을 조금 털어놓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다가 또 그건 아니야. 지금까지 말했듯이 그것은 잠시 아픔을 내려놓는 것이고, 시간을 잠시 지연시키는 역할밖에 안 돼. 그래도 가끔은 아내의 품에 안겨 잠시 쉬고 싶을 때가 있다. 모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인을 곁에 두고 있고, 잠시 대업을 잠시 미뤄두고 가끔은 그 아름다운 여인의 품에서 휴식을 취해서 재충전을 하고 다시 나아간다. 공교롭게도 그 큰 일이라는 게 세상에 굉장히 이롭고 뭐 그런 일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건 대단히 큰 일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곁에 미인을 두고 있지. 이로 빠질 수 있는 사람, 이로 받을 수 있는 여인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볼 때 느낌적으로는 아까 그 길과 만날 것 같은데.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햇빛 좀 쬐면서 올라가는 게 막 꼭 목적은 아니니까. 오늘 햇살이 좋아서 춥지가 않네. 바람도 없고. 덥다고 해야만. 아까 살짝 쉴 때 보니까 모기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사람이다. 그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이 지구 전역 전체를 개혁시키지 못할지라도, 설령 그럴지라도 내가 구축한 네트워크 안에서는, 적어도 내가 구축한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 지상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구축할 사람이다. 이른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미친 소리라 하고, 누군가는 뭐 사이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혹은 불경에 나오는 모든 종교 서적에서 언급하는 지상에 존재하는 낙원의 세상, 천국의 세상, 이곳 안에서는 적어도 이곳에 있는 동안은 걱정 없이 행복하고 자신의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세상. 아니, 세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 그런 단체, 그런 아카데미, 그런 공동체, 그런 조그만 도시라도 괜찮으니 그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이들과 대대손손 이 우리가 구축한 이 낙원에서 행복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되는 건 아니고 세상과 연결되면서 마치 우리가 집을 잘 꾸며놓고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다시 또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안락하게 편하게 쉬듯이. 그리고 그 집에는 아무나 방문할 수는 없지, 초대하지 않는 한. 그리고 웬만하면 집에 초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집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그 도시는 우리 네트워크 멤버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설령 네트워크 멤버가 아닌 가족 관계일지라도 들어올 수 없다. 단 그런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외부에 큰 공원처럼, 그리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저택들을 몇 개 마련해서, 별장이지, 그곳에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고 또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절대 네트워크 멤버가 아닌 회원은 아무리 혈연 관계를 짜도 내부에 들어올 수 없다. 무슨 철통 보안이니 어떤 뭐 보안적인 문제라기보다 어떤 마인드,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우리만의 그 울타리를 쳐놓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울타리 안에서는 적어도 모든 세상의 규칙과 규범들과는 다른